돌아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계속 상의를 하다가 고민을 하고 상의를 하다가 이제 어머니는 이제 거의 이제 단칸방에 사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면은 이제 있을 때도 없고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접시 닦기 하고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학교에서 이제 장학금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학교 끝나면 일 가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많이 못 놀았던 그게 것 같아요. 생활이었구나. 예. 근데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이렇게 망하시기 전에 한 번 오셨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땐 제가 아팠었어요. 거기 지금 폐에 물이 많이 차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수술을 했는데 이제 마취가 돼 있었잖아요. 이제 눈을 떴는데 엄마가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근데 진짜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 없이 대수술을 했을 때는 뭐 말이 안 돼.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눈을 떴는데 엄마가 손을 잡고 막 울고 계시니까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진짜 부모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게 중학교 때?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요. 예. 중학교 그래서 2학년 그 때? 이후로 아프질 않았어요. 아프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쓰럽고. 예. 그러면 유학 가면 보통 비행기표 사가지고 나오고 하는데 그럼 그런 비행기표 살 돈이 없으면 방학에도 못 나오셨겠네요. 그래서 어머니는 한 7년 못 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일본에 있는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00불만 더 주면 한국을 거쳐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가까우니까. 그래가지고 100불을 더해서 한국을 왔는데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는가? 다 커서 왔네. 오랜만에 봤던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지막으로 보고 어머니가 저를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성장기였잖아요, 제가. 성장기였네. 제가 이렇게 커가지고 오니까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공항에서 피 떠고 오셨는데. 그래서 이게 엄마 계속 우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엄마를 원망한 적은 없죠? 절대 없죠. 절대 없죠? 네, 그냥 어머니 사시는 거 보고 정말 화장실도 없는 단칸방에 사셔가지고 그때 제가 진짜 뭘 해야겠다. 이제 엄마를 살려야겠다. 이제 가정 때문에 이제 여태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버는 돈은 많이 집으로 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풀 서포팅 해드리고 빚도 갚아드리고 그리고 제 생활도 하고. 아, 동규가 고생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난 왜냐면 클래식 학도들은 다들 좀 유복하게 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거의 3달 동안 쌀밥에 몽고 간장 비벼갖고 먹었어요. 근데 그거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몽고 간장이 이제 비벼 먹으면 바다 맛이 나요. 그 캐나다 오래 있던 분이 바다가 뭡니까? 바tter, 바를. batter. 맞아. 그래서 그걸 거의 3달 동안 먹은 적이 있고 좀 돈이 생기면 라면을 사서 라면 국물을 또 냉겨서 아니, 다음 날 먹고 그런 거. 한참 막 먹을 때인데 그 어린애가 예. 막 그렇잖아요. 막 이것저것 다 먹어도 또 배가 고플 텐데 그걸 어떻게 참았을까? 유학 시절에 입양을 갈 뻔한 적도 있었어요? 어려우니까. 사연이 많네, 동규가. 사연이 많다니까. 그 제가 대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그때 저를 맡으시는 교수님이 진짜 저한테는 유일한 어른이었어요. 저한테는 어디 오디션 가야 되면은 돈도 대주시고 뭐 비행기표 대주시고 외국 분이세요? 네, 캐네디언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자녀분이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입양하는 게 어떻겠니 하고 한번 어머니하고 상의를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래도 되는 건가 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상의를 했는데 어머니도 그래 어차피 그렇게 편하면 그렇게 해도 되겠다. 근데 제가 나이가 너무 차서 입양이 안 되는 나이였어요. 그게 또 그렇게 있구나 캐나다. 네. 그 교수님 지금도 연락. 그 가끔씩- 교수님이 안타깝게 제가 졸업을 하고 한 몇 년 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졸업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다른 도시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저한테 언제 오냐고 밴쿠버에 그때도 제가 그렇게 막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연이 11월에 있다. 그때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러면 추모회는 너가 올 때까지 기다려줄게. 라고 이렇게 너무 고마웠게 저를 이미 가족이네. 예. 아직도 동시에 연락해요. 사연이 진짜 가족들하고. 많구나. 처절하게 음악을 하셨네. 아니 저기 성악하실 게 아니라 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펜타면 창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실 것 시켜주시더라고요. 같아서. 우리 지훈 씨는 이런 사연 혹시
되게 이거 잠깐만 이렇게 배틀 분위기로 가면 안 돼. 아니 그래도 지훈 씨가 너무 경쟁이 많아. 아닌데. 나 이거 지훈 얘기도 가야지 이제. 만약에 이제 지훈 씨가 더 강한 얘기 나오면 죄송하지만 탈락이 심해. 지훈 씨는 아니,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지. 우리 짧게 지훈이 얘기도 제가 들어봐야죠. 현우 형님의 삶에 비하면은 저는 유복하게. 유복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잘 이렇게 왔던 것 같은데 지훈 씨 안타깝죠. 예선 탈락. 여기 너무 드라마 같은 얘기가 많았어요. 아, 우리 지금 김지훈 씨는 노래에 너무 빠져가지고 네. 27목도로 연애도 안 하고 여행도 안 가고. 이건 진짜예요? 아무리 노래에 아니, 빠져도 그런 건 근데 아니에요. 여행은 안 갔습니다. 여행을 안 갔다고? 연애는 여행을 한 했고,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자친구는 연애는 해봤죠. 네. 근데 노래하는 거랑 여행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아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성악과를 이제 진학을 하고 나서 저도 소리의 정수를 알고 싶었어요.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하루도 연습실을 안 가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노력하구나 지훈이가.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갔었어요. 여행 가면 연습실 못 가니까. 네. 만약에 그날 연습이 하기 싫으면 그냥 연습실 가서 앉아 있다가 집에 오고 그랬었어요. 그 약간 강박이네요, 그것도. 강박이 있었죠. 강박이야. 그 노래나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여행은 다 도움이 되는. 그래서 제가 뮤지컬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고 여행을 조금씩 가기 시작했는데 진작에 갔었어야 내 노래가 더 깊어졌을 그 텐데 나이에 네, 후회가 좀 많이 딱 그 나이에. 내가 오늘 지금 몇 시간 동안 녹화하면서 봤더니 지훈이가 나는 팬덤싱어 할 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진지 청년이네. 되게 적극적이고 열심히 바르게 산 그러니까 청년 완전 같아요. 음악 네. 하나에 올인하는 스타일이네. 네. 음악하고 연기. 그리고 지훈이 아까 지금 자세도 계속 이 자세예요. 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지훈이 이제 술 먹어요? 근데 술은 또 먹습니다. 술은 먹어요. 술 먹으면 좀 흐트러져요. 술을 먹어요? 그럼 그때도 금방 근데 제가 취하기 직전까지 절대 제 절제 몸을 하는구나. 가누지 못할 때까지는 절대 마시지 않고 그래요? 제가 저를 컨트롤 그러면 못하는 게 가장 싫어가지고 큰 일탈은 뭐였어요? 내가 이때까지 해본 가장 큰 일탈. 가방에 손을 댔다든가. 일탈. 제가 유치원 다닐 때 네?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유치원 때 얘기하지 말고 지훈이 예. 지훈이 이 자식 우리 질문을 이해 못했어. 나 이런 사람 한 번씩 이렇게 좀 망가뜨려야 된다. 우리 저 지훈 씨 첫 키스가 언제예요? 아마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뭐야 놀만큼 놀았네. 나 이런 사람 봤는데 몰랐네. 뭐야? 지금 우리가 속고 있는 걸 수 있어. 맞아. 진짜 많이 놀았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저는 대학 들어가서 조금 정신을 차린 그거 나오네 이제. 혹시 물어보면 다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얼마 있어요 통장에? 최근에 주식에 조금 다시 넣는 나 주식 요즘 애들 주식은 좀 주식하고 안 해. 코인 한다니까. 돈 주면 안 돼요 요즘 애들한테.